지금 바로 세면대 앞에 서 보십시오. 불을 켜고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눈 밑, 광대뼈 위, 이마 옆쪽을 차례로 살펴보십시오. 예전에는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얼룩들이 보이십니까?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세안을 하고 나서도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고 칙칙해 보이십니까? 기미나 주근깨가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 않아서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오래 서 계십니까? 볼이나 관자놀이 쪽에 오돌토돌하게 튀어오른 검버섯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미와 주근깨와 검버섯이 왜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심해졌는지 그 진짜 이유. 둘째, 주방 찬장에 이미 있는 재료 하나로 세 가지 색소 문제를 각각 다르게 해결하는 방법. 셋째,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이 실수를 하면 오히려 피부를 망친다는 주의사항과 올바른 적용 순서. 마지막으로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루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피부과에 가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두자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색소 침착은 나이 그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일정한 주기로 묵은 각질을 떼어내고 새 세포를 올려보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20대에는 이 주기가 빠르고 왕성합니다. 그런데 50대, 60대를 넘어서면 이 주기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묵은 각질이 제때 탈락하지 못하고 피부 표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오랜 세월 자외선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그 각질층 아래에 갇혀버립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굳어서 자리를 잡은 것이 기미이고 주근깨이고 검버섯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배수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만 세월이 지나면 찌꺼기가 쌓이면서 배수가 느려집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었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막혀 노폐물이 피부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색소 침착은 그 막힌 배수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배수관을 뚫어줄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이 필요할까요? 수십만 원짜리 기능성 화장품이 필요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재료는 지금 주방 찬장에 이미 있습니다. 빵을 부풀릴 때, 냄새를 없앨 때 쓰시던 바로 그것입니다. 베이킹 소다입니다. 그런데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쓰면 안 됩니다. 무엇과 섞느냐에 따라 기미에 쓸 수 있고 주근깨에 쓸 수 있고 검버섯에 쓸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합과 올바른 방법을 지금 바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활용되어 온 천연 피부관리법입니다. 피부과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버섯이 빠르게 퍼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가렵고 따가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먼저 받으십시오. 오늘 내용은 건강정보로만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세 가지 조합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피부 고민에 맞는 방법을 골라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미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베이킹 소다와 우유의 조합입니다. 기미는 색소가 피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표면만 닦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각질층 아래에 갇혀있는 멜라닌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젖산이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억지로 문질러서 각질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녹여서 떠오르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냄비에 물을 부어두면 타붙은 음식이 저절로 불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여기에 아주 약한 물리적 작용을 더합니다. 입자가 매우 고운 베이킹소다가 젖산이 녹여놓은 각질층을 가볍게 정리해주면서 피부 표면이 고르게 정돈됩니다. 두 재료가 함께 작용하면 각질층 아래 갇혀있던 색소가 서서히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기미 경계선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유 한 스푼에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넣고 잘 섞어 묽은 크림처럼 만들어 주십시오.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남긴 상태에서 기미 부위를 중심으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르십시오. 그 상태로 20초 정도 손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듯 가볍게 마사지하십시오. 절대 세게 문지르면 안 됩니다.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신 후 바로 보습 크림을 바르십시오. 피부가 촉촉하고 뽀얗게 정돈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피부에 쓰면 알칼리 자극이 강해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우유와 함께 써야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완충 역할을 해서 자극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주근깨와 피부 건조가 동시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베이킹 소다와 꿀 그리고 미온수의 조합입니다. 주근깨는 기미보다 작고 흩어져 있어서 한 부위를 집중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근깨가 짙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피부 건조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피부는 자외선에 더 쉽게 손상되고 그 자리에 색소가 침착됩니다. 그래서 색소를 옅게 하면서 동시에 수분을 채우는 것이 주근깨 관리의 핵심입니다. 꿀은 공기 중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잡아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겨울철 실내에 젖은 수건을 걸어두면 공기가 촉촉해지는 것처럼 꿀은 피부 위에서 수분을 끌어모아 피부 속에 붙잡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꿀에는 다양한 효소가 들어있어서 피부 표면에 산화된 피지 찌꺼기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이킹 소다가 각질을 정리하는 동안 꿀이 그 자리를 수분으로 채워주니 피부가 자극 없이 맑아지고 동시에 촉촉함도 유지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베이킹소다 반 스푼에 꿀 한 방울, 미온수 두세 방울을 넣어 잘 섞어주십시오. 물기 풀릴 때까지 저어주시면 됩니다.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닦고 주근깨가 많은 부위를 중심으로 얇게 펴 바르십시오. 30초 정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궈내십시오. 이때도 절대 세게 문지르지 않습니다. 헹군 직후 피부를 손끝으로 가볍게 눌러보시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주근깨의 경계선이 조금씩 흐려지고 피부 전체가 균일해지는 변화는 일주일 이상 꾸준히 하셔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티가 잘 안 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검버섯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의 조합입니다. 검버섯은 김이나 주근깨와는 결이 다릅니다. 피부 표면에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단순히 각질 관리만으로는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산성 성분의 도움입니다. 레몬즙에는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검버섯의 두꺼운 표면층에 작용해 조금씩 연화시킵니다. 녹이 쓴 철 제품에 식초를 발라두면 녹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 성질이 있고 레몬즙은 산성 성질이 있어서 두 재료를 섞으면 거품이 일면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반응이 피부 위에서 일어날 때 검버섯 표면에 경직된 층이 부드러워지면서 색소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베이킹소다 반 스푼에 레몬즙 딱 한 방울만 넣으십시오. 그 이상은 절대 넣지 마십시오. 미온수 두 방울을 추가해서 섞으면 아주 가볍게 거품이 일 겁니다. 거품이 일기 시작하면 바로 검버섯 부위에 조심스럽게 바르십시오. 20초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부드럽게 헹궈내십시오. 마무리로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레몬즙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이 필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레몬 성분은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 세안 후에 사용하십시오. 낮에 사용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미에는 베이킹소다와 우유, 주근깨와 건조에는 베이킹소다와 꿀, 그리고 미온수, 검버섯에는 베이킹소다와 레몬즙. 본인 피부 고민에 맞게 골라서 쓰시되 두 가지 방법을 같은 날 같이 쓰지는 마십시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번갈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방법도 이 실수들을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들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미, 주근깨, 검버섯을 각각 다르게 접근하는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방법들을 쓰실 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쓰시면 효과는 없고 피부 자극만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베이킹소다를 절대 원액으로 피부에 올리지 마십시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물질입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녹이지 않고 그대로 피부에 올리거나 너무 진하게 섞으면 피부의 산성 균형이 무너집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고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반드시 우유, 꿀, 레몬즙 또는 미온수와 함께 희석해서 써야 합니다. 이 원칙은 어떤 조합을 쓰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 문지르는 힘에 주의하십시오. 세 가지 방법 모두 마사지를 할 때 가볍게 원을 그리는 동작으로만 합니다. 색소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세게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오히려 색소가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오래된 나무 가구를 사포로 다듬을 때도 힘을 주면 줄수록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힘을 빼고 솜털 위를 쓸듯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한 가지 방법을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베이킹소다는 각질을 정리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합니다. 매일 반복하면 피부가 쉬지 못하고 과도하게 자극을 받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 적당합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하시고 나머지 날에는 평소 세안만 하시면서 피부가 재생할 시간을 주십시오. 넷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팔 안쪽에서 먼저 테스트하십시오. 모든 분들의 피부 상태가 같지 않습니다. 피부가 얇고 민감하신 분들, 아토피나 접촉성 피부염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얼굴에 바르지 마십시오. 팔 안쪽의 작은 부위에 소량을 바르고 24시간 동안 지켜보십시오. 발갛게 올라오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반응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한 단계가 피부 트러블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레몬 조합은 낮에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레몬즙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자외선을 받으면 광감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낮에 레몬 성분이 피부에 남아있는 상태로 햇빛을 받으면 색소 침착이 오히려 심해집니다. 베이킹 소다와 레몬즙 조합은 반드시 저녁 세안 후에만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십시오. 여섯째, 사용 후 보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각질을 정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질이 제거된 직후에 피부는 수분을 잃기 쉬운 상태입니다. 헹군 후 5분 이내에 보습 크림이나 세럼을 바르셔야 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서 색소가 더 쉽게 침착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마무리 보습을 빠뜨리면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세안 후에 각각의 고민에 맞는 방법을 한 가지씩 적용하십시오. 기미가 주 고민이시라면 베이킹 소다와 우유 조합을 하십시오. 피부 건조와 주근깨가 함께 고민이시라면 베이킹 소다와 꿀 조합을 하십시오. 검버섯이 신경 쓰이신다면 저녁에만 베이킹 소다와 레몬즙 조합을 하십시오. 두 가지 이상 고민이 겹치신다면
한 달 단위로 집중할 부위를 정해서 하나씩 차례로 해나가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피부세포가 한 번 교체되는데 최소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지금 하시는 관리가 새 세포에 영향을 미쳐 겉으로 보이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이어가셔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싹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들여다본다고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면 어느 날 싹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족 밥상 챙기고 집안일하고 자녀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겨를이 없으셨을 겁니다. 나이가 들어 생긴 김이며 검버섯을 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서신 날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법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루 5분이면 됩니다. 저녁 세안 후 베이킹소다 반 스푼에 우유 한 스푼만 섞어 가볍게 마사지하고 헹구는 것으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작은 5분이 쌓이면 한 달 뒤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 나이에도 피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건강을 바꿉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건 거창한 건강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는 것, 편하게 잠드는 것, 오래 걷는 것, 그 소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주변에 꼭 함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100세 시대 건강길잡이였습니다.